안녕하세요. 저는 강은지라고 합니다. 올해 28살이에요. 저는 한때 완벽한 결혼 생활과 따뜻한 가족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라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짊어졌지만 남편의 실태와 시어머니의 비난은 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한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소중한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어려움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죠.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압박 속에서도 제 자신을 되찾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여정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결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민석, 제가 사랑하는 남편은 재능 있고 따뜻하며 항상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언제나 제가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 빛났습니다. 2년 전 그와 손을 맞잡고 결혼식장에 들어서던 날, 저는 그것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 확신했습니다. 결혼이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 둘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속삭였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꼭 만들어 보자. 그 말은 마치 등불처럼 제 모든 꿈을 비추며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의 사랑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가 그렇게 평화롭다고 믿었던 이 안식처가 결국 가장 큰 폭풍을 몰고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꿈처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작년 3월, 민석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사업은 그의 경력에 전환점을 가져올 것처럼 보였고, 그는 항상 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주요 파트너가 갑작스럽게 철수하고 빚이 쌓이며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 충격은 민석을 깊은 고울로 몰아넣었어요.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따뜻하고 강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는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나무 책상 앞에서 아무 말도 없이 서류를 응시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와 대화하지도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제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낯선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의 민석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남편이 모든 책임에서 물러나면서 집안의 경제적 부담은 한순간에 제 어깨 위로 전부 쏟아졌습니다. 저는 집세, 공과금, 그리고 점점 불어나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야근은 물론이고 외주 프로젝트까지 맡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박미숙 씨는 언제나 저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죠. 내가 쓸모가 없으니까 이 집안이 이렇게 된 거야.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식사를 재판처럼 만들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저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초겨울 아침,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저는 마침내 오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좁은 욕실에서 거울을 바라보며 저는 배를 살짝 어루만지며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미래를 그려봤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민석과 시어머니께 전했을 때 돌아온 것은 기쁨도 축하도 아니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침묵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썹을 찌푸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국에 임신이라니? 지금 우리 상황을 생각은 해본 거니? 이 집안을 더 힘들게 만들 생각이냐? 그 순간 거실에 노란 조명이 비춰주는 그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 기쁨은 공유될 수 없는 것이고
이제부터 제 뱃속의 아이를 지키는 일은 오롯이 저 혼자 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11월의 어느 저녁, 날씨는 쌀쌀했고 저는 작은 거실에서 혼자 앉아 가족의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며 가계부와 펜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더욱 크게 들려오며 마음의 무거움을 더했습니다. 전기세 청구서를 찾기 위해 오래된 나무 서랍을 뒤지던 중 저는 우연히 갈색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청구서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봉투를 열자 익명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글씨는 서두르며 쓴 듯 삐뚤빼뚤했고 누군가에게 들킬까 두려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가족의 일원이니 당신도 이 사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민석의 가족은 막대한 빚을 숨기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은 박미숙 씨의 불법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마세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손이 떨려 편지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몇 번이나 읽어보아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큰 비밀이라니? 막대한 빚이라니? 저는 이 집에서 2년 동안 살았지만 이런 혐오난 외관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문득 시어머니가 긴 통화를 마치고 방문을 조용히 닫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통화 중 낮고 긴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던 그녀의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단순히 사업이나 친척 간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기억들이 퍼즐 조각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 왜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의 비밀을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나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걸까? 다음날 아침,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저는 시어머니와 민석의 태도를 유심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엄격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를 풍겼지만 가끔씩 저를 힐끔 쳐다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는 듯 보였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대화에서도 어딘가 멍하고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비록 그 진실이 저를 더 아프게 만들지라도. 며칠 후 온 집안이 깊은 잠에 빠진 어느 밤 저는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며 발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복도를 따라 민석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집안에는 복도의 희미한 불빛만이 길을 밝혔습니다. 서재의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은 평소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스탠드, 가지런히 꽂혀있는 경제 서적들, 그리고 민석이 매일 앉아있던 검은 가죽 의자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문을 조용히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청구서, 오래된 계약서, 은행에서 온 편지 등 평범한 문서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서랍을 열자 눈에 띄는 검정색 두꺼운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문서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0억 원, 30억 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는 마치 저를 비웃는 듯 제 눈앞에서 요동쳤습니다. 파일을 열자 내부에는 복잡한 금융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자산 내역, 대출 목록, 그리고 여러 은행 도장이 찍힌 수많은 서류들. 모든 문서에는 막대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고 대출의 명의자는 이민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침착하려 했으며 문서를 더 살펴보니 중요한 세부 사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정 계좌에서 큰 금액이 인출되어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로 송금되었습니다. 회사 이름이 생소하여 휴대전화로 검색해보니 몇 달 전에 이미 파산을 선언한 작은 기업이었습니다. 왜 민석이 이런 거액의 대출과 송금을 했을까? 그리고 왜 그 모든 일이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을까? 몇 장을 더 넘기던 중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미숙.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몇몇 대출의 보증인으로 등장했고 중요한 서류들에는 그녀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히 민석의 사업 실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개입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멍하니 파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석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는 단순히 이용당했을 뿐일까요? 저는 남편이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30억 원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가혹하게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조심스럽게 다시 서랍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복도를 걸어 나오며 마음은 수백 가지 질문들로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거짓된 삶을 묵인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보지 못한 척, 듣지 못한 척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마치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그것이 폭로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 분명했죠. 심지어 제가 소중히 여겼던 결혼 생활조차도요. 이 진실을 알게 된 후부터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만약 이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민석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는 저를 지지해 줄까요? 아니면 그의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저를 외면할까요?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조차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그도 가족의 희생양에 불과했던 걸까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가 목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짓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제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한때 행복의 장소라고 믿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어둠과 비밀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단단해 보였던 이 벽들은 사실 가족의 붕괴를 숨기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부로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참고 견디며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비밀을 직면하고 제 자신을 고할 것인지 앞으로의 여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침묵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밀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설령 그 대가로 제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요. 제가 민석과 맞서기로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뜻없는 질문에 시달렸습니다. 문서들, 숫자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시어머니의 이름까지 모든 것이 눈을 감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올라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답을 원했지만 그 답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 집에 돌아와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저는 부엌에서 그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엌 조리대 끝을 꽉 잡은 손이 땀으로 젖어들 만큼 마음이 불안하고 내적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부인하면? 화를 내며 내게 참견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손으로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그 소리가 제 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 앞에 앉아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했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민석 씨, 저는 말을 시작하며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진심으로 대답해 주세요. 민석은 놀란 듯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은지야?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용기를 모았습니다. 제가 당신 서재에서 서류처를 발견했어요. 그 문서들에 아주 큰 빚이 관련되어 있고 거기에 어머니 이름도 있었어요. 그 말을 하며 저는 거의 울음을 삼킬 뻔했습니다. 그의 반응이 어떨지 몰랐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민석 씨, 제발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알아야겠어요. 민석은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점점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몸을 뒤로 젖히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바로 대답하지 않자 저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번에는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 씨,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진실을 말해줘요. 나는 서류나 익명의 편지를 통해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당신 입을 통해 듣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스스로를 약하지만 동시에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약하다고 느낀 이유는 제가 알아야 할 진실이 제게 고통을 줄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고, 강하다고 느낀 이유는 결국 이 진실과 맞설 용기를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을 기다리며 저는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모든 게 제가 생각한 것만큼 나쁘지 않기를 바랐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침묵을 지키던 민석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미안해, 은지야. 나는 내가 이걸 알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맞아. 나는 막을 수 없었고. 솔직히 내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당근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침묵했다는 거야? 내가 모든 재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동안 당신 가족은 나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겼는데도 말이야? 민석은 주먹을 꽉 쥔 채 작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은지야.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머니가 견딜 수 없을 거야. 우리 가족이 망가질 수도 있어. 저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쓰라리고 아프며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인 비웃음이었습니다. 당신 가족? 그럼 우리 가족은? 당신은 내가 그리고 내 뱃속의 아이가 어떻게 될지는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당신은 내가 침묵하기를 바라지만 나는 그럴 수 없어. 더는 못하겠어. 민석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후회와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다는 거. 하지만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었어. 그녀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야. 어머니가 고통받는 걸 지켜볼 수는 없었어. 은지야, 제발 나를 이해해줘. 저는 한때 깊이 사랑했던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모습은 희미한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고 각 말마다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는 걸까? 아니면 그의 가족이 나보다 더 중요했던 걸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등을 돌려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마음속 깊이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한때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한 채로 더 이상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겨울의 쌀쌀한 아침, 집안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답답했던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가족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에 휴가를 신청한 직후 박미숙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당장 자신의 밤으로 오라고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거실은 밝은 조명으로 가득 찼지만 따뜻함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미숙 씨는 커다란 알라비자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며칠 전 민석의 서재에서 발견한 익숙한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라.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제가 거절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말해봐라.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어떤 당황스러움이나 회피도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가족이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어머니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연결할 만큼 똑똑하긴 하구나. 하지만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너는 모르겠지, 은지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녀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는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저와 제 삶에 끼친 영향뿐이었습니다. 이 가족이 유지될 수 있는 건 나 덕분이다. 그녀는 강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민석은 지금의 경력을 쌓을 수도 없었을 거고 너 또한 이 집에 들어올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다. 저는 주먹을 꽉 쥐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가요? 민석의 이름으로 빚을 떠넘기는 건가요? 그를 절망적인 상황에 빠뜨리고 제가 모든 경제적 압박을 견디게 만드는 건가요? 그게 어머니가 말하는 가족을 지키는 방법인가요? 그녀의 눈에는 잠시 불편함이 스쳤지만 이내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은지야? 넌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기억해둬라. 내가 내 입을 다물게 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녀는 마지막 말을 강조하며 제가 그녀의 말이 단순한 대화가 아닌 분명한 협박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천천히 꺼내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모든 게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란다면 이 서류에 서명해라. 가족의 빚 일부를 내가 떠맡는다는 약속이다. 대신 내가 민석과 결혼하기 전에 낙태를 했다는 사실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겠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제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과거, 심지어 민석조차 모르는 그 비밀이 이제 그녀의 손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탈처럼 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협박은 치명적인 타격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제 몸이 얽매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왜 내가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참아야만 하지? 지난 2년 동안 그녀의 비난, 경제적 압박, 그리고 조종을 견뎌왔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왜 과거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제가 이런 부당함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비밀로 제가 굴복할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어머니는 틀리셨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말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제 삶을 조종하도록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제 태도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다시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내가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구나, 은지야. 아니요, 어머니야말로 모르고 계세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오래 침묵하며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고 제 삶을 어머니가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자신이 어디에서 이런 단호함을 끌어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저는 그녀를 향해 맞설 힘을 느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박미숙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요. 저는 대학 시절부터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지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항상 똑똑하고 간인하며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구했을 때 지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사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한때 박미숙 씨의 피해자였어. 저는 놀라움과 혼란스러움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도 그녀와 엮였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그녀는 한 대규모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박미숙 씨는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박미숙 씨는 능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후견인처럼 지아를 도와주며 큰 신뢰를 쌓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 지아가 말했습니다. 박미숙 씨는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았거든.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이었어. 몇 달이 지나면서 지아는 점점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들어왔다가 설명도 없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지아가 물어보자 박미숙 씨는 단순히 사업을 위해 필요한 거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커진 지아는 조사를 시작했고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그 프로젝트를 이용해 불법 자금 세탁과 같은 불투명한 금융활동을 은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걸 알고 따졌을 때 그녀는 절대 부인하지 않았어. 지아는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나에게 경고했어. 만약 내가 그만두려고 한다면 큰 대가를 치를 거라고. 그 경고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이용해 지아의 평판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아가 불법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그로 인해 지아는 중요한 고객들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재정 상태는 무너졌고 그 과정에서 지아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어. 은지야. 지아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 말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명예적으로도 다시 일어서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 하지만 이제는 절대 그녀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막을 거야.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고 박미숙 씨가 얼마나 냉혹하고 치밀한 사람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아의 삶을 망가뜨린 것처럼 제 삶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아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휘둘릴 수 없어.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은지야. 내가 도와줄게. 나도 그녀와 싸워봤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아.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거야. 지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용기를 내어 싸워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비록 앞길이 험난할 것을 알지만 지아의 지원 덕분에 저는 박미숙 씨의 음모와 맞설 준비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지아와 몇 번 더 만났고 그녀는 정말 많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지아는 먼저 서류 한 묶음을 제 앞에 놓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박미숙 씨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와 관련된 금융거래 기록들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예전에 모아뒀던 증거야. 지아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협력 프로젝트를 이용해 가짜 거래를 만들어내거나 불법 자금을 세탁하곤 했어. 그리고 대부분의 돈은 누군가 눈치채기 전에 사라졌지. 그런데 너도 알겠지. 누가 자주명의자로 나왔는지? 바로 그녀의 아들, 민석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민석도 어쩌면 이 모든 일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지아는 계속해서 박미숙 씨가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능숙해. 나에게 했던 일도 너에게 하고 있는 일도 결국은 똑같아. 협박과 두려움을 이용해 사람을 옥죄는 거지. 그녀는 항상 사람들이 도망갈 길이 없다고 믿게 만들어. 하지만 사실 우리는 싸울 수 있어. 지아는 제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증거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문자, 서류, 그녀가 너를 협박했던 어떤 말이든 모두 기록해둬. 그게 내가 그녀를 상대로 싸울 무기가 될 거야. 또한 법률적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줄게. 그분은 내가 겪었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줬어. 그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씩 그녀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거야. 지아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녀가 과거에 박미숙 씨와의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을 받았던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중년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날카로운 통찰력이 느껴졌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그의 전문성과 확고한 태도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강은지 씨,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유사한 사건들을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차분함과 인내심입니다. 충분한 증거를 모아야만 은지 씨를 보호하고 모든 진실을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의 지도를 받으며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의 서재에서 발견한 의심스러운 금융 서류들,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협박 문자, 그리고 지아가 들려준 그녀의 과거 이야기까지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점차 하나의 완전한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박미숙 씨의 조종과 비윤리적인 행동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매일이 지나갈수록 저는 점점 더 강해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참고 견디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지아와 김 변호사 덕분에 저는 저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지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을 때 지아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지야, 넌 정말 잘하고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 난 내가 자랑스러워. 그녀의 말은 마치 제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는 듯 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한때 이곳은 저를 억압하고 숨막히게 만드는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의 벽, 가구 하나하나가 좋은 추억과 쓰라린 기억을 모두 떠올리게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을 다시 통제할 순간이 왔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아와 김 변호사, 그리고 제 안에 새롭게 솟아오른 결단력과 함께 저는 모든 것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주말의 어느 밤, 창밖은 어둡고 강풍이 불어와 집안은 더욱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그동안 모아둔 중요한 자료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박미숙 씨의 악행을 폭로하고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갑자기 현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소리나 들고양이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커지고 분명 누군가 집안에서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요동쳤고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필요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하며 거실로 다가가자
낯선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방 안을 마구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던 저는 곧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제가 가진 자료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박미숙 씨의 비리를 밝힐 유일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발견하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자료를 내놔.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저를 향해 다가오려던 순간 갑자기 거실 문이 열리며 민석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석의 등장에 당황한 그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저항하려 했습니다. 짧은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결국 민석은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집안은 숨막힐 듯 고요해졌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민석의 거친 숨소리만 울렸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고통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은지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널 아프게 한 거 알아. 하지만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게. 엄마와의 관계도 완전히 정리할 거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너와 우리 아이와 함께. 저는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민석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을 보인 건 처음이었지만 제가 그를 바로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미숙 씨가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냉철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이번에는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협박과 설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지 씨,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나는 일이 더 악화되는 걸 원하지 않아. 자료를 넘기고 민석 곁에서 떠나죠. 그러면 너와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걸 지원해 줄게. 이건 너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 기회야.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마치 제 삶과 가치를 돈 몇 푼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냉랭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석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신의 어머니가 아내와 아이를 돈으로 떠나게 하려고 했다는 걸 알면요. 그녀는 잠시 눈살을 찌푸렸지만 곧 다시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민석이 알 필요는 없어. 내가 잘 알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야. 이 기회로 너와 민석 모두 자유로워질 수 있어.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가족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어요. 제가 그 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지, 날 시험하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모를 거야. 난 내게 쉬운 길을 제안했어. 하지만 내가 어렵게 가기로 한다면 그 대가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거야. 내 아이를 지킬 자신이 있나? 그 순간 잠시 멈칫했지만 곧 머릿속에 분명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왜 내가 계속 이 사람에게 조종당해야 하지? 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뭐든 하세요. 하지만 자료를 넘기지도 민석을 떠나지도 않을 겁니다. 당신이 날 협박하면 내가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이제 난 당신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고쳐 잡고 방을 떠났습니다. 저는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로감 대신 묘한 해방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막 제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위해 일어섰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무엇이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미숙 씨가 앞으로 어떤 일을 꾸미더라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에 약하고 침묵하던 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저는 항상 남들에게 휘둘리며 살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어머니이고 어머니는 무엇보다 강해야 합니다.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과도 싸울 수 있다는 결의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한때 저를 가둔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저는 이 네 벽 사이에서 외롭고 나약한 자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밤은 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찾아낸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손을 배 위에 얹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가 제게 주는 작은 움직임은 매 순간 제가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아이는 제 삶의 이유이자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을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증거를 모으고 제 아이와 제 삶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막아낼 것입니다. 제게는 이제 아이의 미래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겠지요. 앞으로도 많은 위협과 도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때마다 저는 더 강해질 것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침묵하며 모든 것을 견디던 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저는 강은지입니다.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그리고 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내는 한 사람으로서 제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간 고민과 내적 갈등 끝에 마침내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되면 제 삶뿐만 아니라 남편 민석과 시댁 전체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야만 제가 겪었던 부당함과 두려움의 나날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의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득했고 날씨는 마치 제 마음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두 손에 꽉 쥔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몇 주 동안 모아온 모든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법 금융거래 기록, 거짓 계약서, 그리고 어머니 박미숙 씨의 잘못된 행적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서는 순간 차갑고 엄숙한 공기가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소리 발소리, 사람들의 대화 하나하나가 제 신경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저는 담당 경찰관 앞에 앉아 두 손으로 서류철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이 자료들은 특정인의 불법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경찰관은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런 결정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제 결정을 확고히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선택은 복수가 아닌 저와 제 아이를 위한 보호이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며 저를 조금은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추는 햇살은 마치 아무리 어두운 시간이 와도 빛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긴 법적 싸움과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가장 큰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바로 진실을 마주하고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이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석으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하얀 봉투가 우편함에 들어있는 모습을 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편지를 여러 한 줄 한 줄 읽어나가면서 그것은 뉘우침으로 가득 찬 그의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지야, 그는 단단하지만 약간 흔들리는 글씨체로 적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고 내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것들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는 걸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들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뀌고 싶어. 그는 이어서 어머니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다고 적었습니다. 난 엄마를 사랑해. 하지만 사랑이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엄마가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걸 보고 싶지 않아. 편지는 간단하지만 진심 어린 간청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내가 내게 어떤 것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내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라.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겠니? 저는 그 편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한 문장, 한 단어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민석이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 속에서도 제가 겪었던 상처와 고통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나날들은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고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며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동시에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민석이 정말로 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에는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있었습니다. 이번이 새로운 장을 시작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 과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미래와 다가올 더 나은 날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그를 다시 믿어야 할까? 고통스러웠던 기억들, 흘러내렸던 눈물들, 그리고 걱정으로 잠 못 이루었던 긴 밤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민석이 내게 보여준 외면과 아픔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편지 속에서 느껴졌던 진심과 후회는 나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그는 정말로 변했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만큼 강해졌을까요? 아니면 나만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나는 이미 혼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왔습니다. 외로움과 압박 속에서도 나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지켜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앞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하지 않는 미래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걸까요? 답은 아직도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선택은 단지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아이와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기에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나는 선택의 자유를 느낍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아래서 살아가는 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믿을지, 떠날지, 머물지 아니면 나아갈지 모든 선택은 이제 나에게 달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저녁 노을이 붉게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평온함이 가슴 깊이 밀려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내 선택이 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나와 뱃속의 아이를 위해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약하고 참고만 있던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주도할 힘과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희망을 품기로 했습니다. 내 선택이 무엇이든 그 선택이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지길 바라는 희망. 나와 아이가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이제는 나만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